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그래프 보면서 저때 샀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이 그래프의 최저점보다 더 싸게 샀어요. 현물 금을 사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때 사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 현물이 사고 싶다. 근데 그 목적이 투자다.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금이 지금 왜 뜨고 있는지, 금이 비싸질 때가 언제인지부터 알아보면은 현재의 금융 상태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표로 도식한 거죠. 이 표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는 하나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원인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그것만 인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차차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적 완화가 있었죠. 양적 완화는 시장에 돈을 푼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 그 전부터 있었긴 했지만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었죠. 그로 인해서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도 증가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죠. 부동산, 주식, 그에 따른 원자재, 모든 게 다 상승을 했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발생했고요. 양적 완화를 계속 더 많이 했었던 이유가 물가 인상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양적 완화를 못하게 된 거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금의 흐름이 경색되게 되고, 더 이상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나타난 게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있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부실한 개인, 그리고 부실한 회사,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 자금의 압박을 느끼면서 거기다 자금이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위험에 처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게 요새 보이는 부동산 PF 대출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과거의 이와 비슷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출금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더 많아지게 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권들, 제2금융권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신용 문제, 저축은행의 파산이 나왔던 거고, 1금융권까지 큰 타격이 가해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시나리오가 몇 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인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터지고 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하고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원래는 주가가 높으면은 금값은 떨어지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높은데도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일본 주가 올라간다고 좋아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현재 상태는 이렇기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금이 그래서 뜨고 있고 금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금 현물을 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냐? 금 투자와 금 실물 투자는 그 보유 목적이 달라요. 금과 관련된 상품,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유가 증권이 있고, 뭐 골드 뱅킹 계좌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금 실물이 있는데, 이 금 실물과 나머지 뭐 증권하고 계좌 거래는 그 성격이 틀려요. 금과 관련된 상품, 투자의 목적이죠. 내가 사서 얼마 정도의 이득을 봐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을 보는 게 금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달러에 대한 해지, 달러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단으로 금을 사는 경우가 있죠. 달러와 금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 가격이 높을 때는 달러가 하락하고 달러가 높을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하고. 근데 금 실물 같은 경우는 어느 때 투자하냐면은 다른 투자 자산에 하락이 예상될 때 투자를 하죠. 가령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서 베네수엘라 같이 뭐 부동산, 화폐 가치 모두 다 하락할 때, 뭐 주가, 나라 자체가 위험할 때, 그럴 때 이제 금을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금의 보유는 미국이 아닌 나라로 봤을 땐 안전자산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목적은
증여에 용이하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관련 상품, 뭐 유가증권이나 계좌 이런 것이 왜 금실물과 다르냐? 외화나 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은 은행이나 환전상 이런 데서 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뭐 금거래소, 금은방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러면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달라요. 매도와 매수 가격이 다르죠. 외화도 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그 차가 굉장히 커요. 금 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그 가격이 미비한데 금 가격이 오르면은 오를수록, 그것도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오를수록 판매 가격을 사는 가격이 쫓아가질 못하죠. 그래서 차는 더 벌어지죠. 거기다가 금 같은 경우는 세공비라고 해서 실물 같은 경우는 5%가 들어가고 플러스 부가세 10%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금 실물을 샀을 때 15%를 더 수익이 나야 그때부터 이제 본전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판매 가격과 사는 가격의 차이만큼의 이득을 봐야 그때부터 이제 본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2021년 2월 4일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변동이 적었기 때문에 본인이 팔 때의 가격이 사는 가격을 거의 따라 붙었죠. 3.75g 한돈의 가격인데 5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하지만 금값이 높았을 때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살 때는 36만 8천 원이었죠. 그런데 내가 팔 때는 31만 2천 원이에요. 5만 6천 원의 차이가 있죠. 제가 실제 금을 샀던 때 가격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편의적으로 100g을 샀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12월 15일에 제가 사는 가격은 68,167원이죠. 이게 이 그래프대로 24년 1월 30일 때 샀다면은 가격은 91,389원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34%의 수익이 있었던 거죠. 24년 1월 30일에 그럼 내가 이 금을 팔았을 때 가격은 82,685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 68,167원에서 파는 가격, 이 가격을 받았다고 치면은 21%의 이익이 나는 거죠. 단순하게 샀다 팔았을 뿐인데 13%의 수익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실제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플러스 세공비해서 15%가 더해지니까 783만 9,175원이 되겠죠. 실제 매도가는 단가의 100을 곱한 826만 8,500원이 돼요. 그럼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실제로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냐? 보시는 바와 같이 5.5%죠. 처음에 금을 잘 몰랐을 때 단순 그래프만 봐서는 이거 한 30% 넘는 수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사고 팔아보면은 5.5%밖에 수익이 안 나요. 30% 넘는 수익을 내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겨우 5%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을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 실물 금을 투자하려면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증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물 금을 사러 갔을 때 그 직원분이 했던 말이 금은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직원분이 잘 몰랐거나 지금 내가 사는 양은 공제 금액 내의 양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증여를 하게 되면은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에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들었을 때는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증여세는 있어요. 똑같이 다른 것과 증여와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상 미성년자 경우, 그리고 성년이 되고 나서 5천만 원 이상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죠. 나머지 뭐 10% 20% 이렇게 뭐 금액에 따라서 보는 표와 같이 똑같이 증여세의 대상이 돼요. 실물 금의 장점에 나와 있는 증여의 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현금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여태까지 과거로부터 사례를 봤을 때 계속 금은 올라왔으니까 그에 비해서 현금은 가치가 그만큼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지금 금을 사서
증여를 하게 되면 미래에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고, 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한 30년 후에 그때 증여하게 되면은 그 시점의 금 가격으로 증여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를 하고 싶으면은 미리 사놔서 미리 증여를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던 그에 따른 양조 차익은 나오지 않으니까. 현금 2천만 원은 미래에 금보다 가치가 낮을 확률이 큰데 현금을 받아서 다른 투자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불법이나 편법은 보이죠. 금액이 크게 움직이면은 그 계좌의 흐름이나 돈의 이동을 따라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g, 10돈, 37.5g 이렇게 사서 하나씩 환전해서 쓴다면은 300에서 500 정도 지금 시세로 그렇게 된다면 크게 티가 안 나니까 그 정도를 사서 증여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런 편법이나 불법은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일본은 금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죠. 일본 관세 당국이 기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서 금 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공지를 냈으니까 일본 여행 갔을 때, 저는 여태까지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나 여행 갔다가 불편 겪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는 편이 좋겠네요.